자, 조건부 서식이란 일반 서식하고 다르게 이 조건을 제시해서 서식을 설정해 놓으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항목들, 이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서식이 변경되는 그런 서식 방식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 일반 서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영역이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여기 B5에서 H13 영역에 대해 라고 했죠. 그래서 B5부터 H13 영역이란 이만큼 결국은 일반적으로 첫 줄에 있는 필드 영역은 빼고 나머지 순수한 데이터 영역이 바로 조건부 서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서식의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영역은 뭐 색깔을 바꾼다. 그런 얘기죠. 여기 표준색 파랑, 글꼴의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지정할 거다. 그래서 해당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 버튼을 조건부 서식 버튼에서 세규칙 버튼을 누릅니다. 항상 문제는 문제 항목 하단에 취소하고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쓰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으로 반드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버튼 누르고 세규칙 여섯 번째 항목인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하고 다음 수식인 참인값의 서식 지정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 는을 쓰신 다음에 문제 제시한 조건이 요 파란 색깔 텍스트죠.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총점이 260 이상. 그럼 전공이라는 거는 여기 필드 항목 중에 얘를 얘기하는 건데 항상 그 값은 첫 번째 값, 전공에 해당되는 D5번 셀을 클릭을 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셀을 참조했을 때 일반적인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로 참조가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열 범위가 안 바뀌는 위에서 아래로 참조하는 방식으로 셀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혼합 참조 방식으로 F4를 두 번 누릅니다. 즉 열을 고정하는 D열은 고정되고 행값은 고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건식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 값이 경영학과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경영학과와 같거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는 더블 커테이션 문자를 쓸 때는 더블 커테이션 안에 경영학과 수식 내의 문자열은 반드시 더블 커테이션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나니까 그 조건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문제에 보면 조건식이 밑에 오화 함수 사용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화 함수가 바로 요 이거나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조건이 둘 이상이기 때문에 앞쪽에 수식 내에서 방향키를 이용하면은 간혹 이제 그 잘못된 셀 주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이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셀 포인터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조건부 서식 작성 시 조건 쓰실 때는 방향키 이용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위치를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에 클릭하고 OR을 쓰신 다음에 가로 열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끝에 콤마 오함수의 두 번째 조건은 총점이 260 이상 총점에 해당되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F4를 두 번 누르고요. 이 값이 이상 크거나 같다 260보다 260 이렇게요. 가로 닫고 두 개의 조건을 작성하신 후에는 이제 그 밑줄에 밑에 있는 행 전체의 글꼴 색을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오른쪽에 서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서식은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파란색, 표준색의 파란색, 글꼴 스타일은 위쪽에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미리 보기에 나타나고요. 네. 조건과 서식이 마무리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내용이고요. 문제를 다 푼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실무에서 활용을 할 때 조건부 서식은 어떤 용도인가 지금 문제 제시한 게 총점이 260 이상이면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60 이상인 애들만 서식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260이 아닌 것도 지금 지정된 거는 바로 경영학과일 때도 지정이 되는 거다. 여기는 무역학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영학과로 바꾸면은 서식이 지정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257이면서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된 거지, 경영학과가 아니면은 260보다 작고 경영학과가 아니면은 얘는 또 색깔에서 제외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역학과 바뀌면은 서식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에 만족하는 값일 때만 서식이 지정되고, 그 서식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서식이 변경되는 방식이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6번에서는 조건에 대한 거가 그 AND 함수로, 그리고 아까 좀 전 첫 번째 문제가 OR 함수로 연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AND 함수로 조건을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만 이상 4만 이하라는 표현, 이면서라는 게 그리고 관계고, 즉 이상 뭐뭐이면서, 이상이면서 뭐뭐 이하라는 요 두 관계도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이면서 뒤쪽에 있는 10% 이상이란 요 관계도 그리고 관계. 그래서 문제에서 AND 함수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범위는 A4부터 H11번이라고 범위가 주어졌고요. 아까처럼 필드 부분을 뺀 나머지 데이터, 순수한 데이터 영역이 조건부 서식의 대상이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 버튼에서 새 규칙 버튼을 누릅니다. 규칙령은 항상 수식을 사용해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하시는 거고요. 수식을 작성할 때 첫 번째는 앞에 는을 쓰고, 첫 번째 조건이 순이익이 만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순이익의 첫 번째 셀 클릭하고 F4번 두 번 누르시고, 얘가 이상 크거나 같다, 뭐 이상, 만 이상, 만이라는 숫자는 서식 없이 숫자만 씁니다. 콤마. 두 번째 조건은 또 앞에 AND,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조건식을 쓰시려면 이 OR나 AND 함수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앞쪽에 클릭하고 AND를 쓰고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을 쓰는데 4만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순이익에 대해서 4만 이하, 그럼 순이익의 첫 번째 셀을 클릭, F4를 두 번 누르고 4만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작거나 같다 4만 4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콤마. 할인율이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할인율의 첫 번째 셀 F4를 클릭하고 F4 두 번 누르시고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크거나 같다 10%.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10%를 쓰실 때 10%를 그대로 써도 인식을 하고요. 퍼센트 기호 또는 환산을 해서 0.1로 기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서식 버튼을 누르고, 이번 서식은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이네요.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세 번째 문제 상시 1번을 보면요. 이번에는 조건이 성이 이시인 그런 의미로 나왔고, 성이 이시인, 즉 요 담당자 중에서 이시인 사람. 그랬을 때 레프트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유는 요 글자에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범위는 역시 행 전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버튼을 누르시고 수식 사용는, 이번엔 레프트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조건은 하나인데요. 담당자의 요 이름 셀, 첫 번째 셀인 B4번 셀을 클릭하고 F4 두 번. 일반적으로 특정 단어에서 글자 왼쪽에서 한자를 뽑을 때 레프트 함수를 사용한다면 콤마 1 숫자를 쓰거나 개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로 닫고 이 값이 equal 뭐와 같으면 2와 같으면 2와 같으면 서식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해당 서식 이번에도 똑같이 파랑이네요. 그리고 굵은 기울인 꼴 확인 버튼, 여기 미리 보기 나타나면 확인 버튼.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상시 10번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는 요 체육이색으로 지어졌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범위는 역시 A4에서 G18로 범위가 알려줬고요. 즉 필드 이름 빼고 나머지 순수 데이터 전체 영역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버튼을 누르시고 수식 사용 equal. 이번 조건도 앞전 left 사용하고 동일하네요. 이번엔 모델명, 요 모델명 첫 번째 셀 클릭하고 left 함수를 뺐네요. 제가 다시 left 가로 열고 모델명의 첫 번째 셀 클릭하고 B4번 셀
절대 참조니까 혼합 참조로 바꿔서 F4 두 번 누르고 바로 닫고 이 값이 B와 같으면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B와 같으면 서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번 문제에서는 글꼴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지워졌고요. 주황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인데 글꼴색의 채우기 색은 여기 오른쪽에 있죠. 근데 얘는 좀 특징이 글꼴색에는 색깔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 이름이 뜨는데요. 뜨는데 채우기 색에서는 마우스 올려도 색깔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들은 글꼴색에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맨 끝에 게 자주색입니다. 마우스 올리고 기다려도 색깔이 안 떠요. 그래서 이 해당 색깔은 글꼴색에서 여러분 혹시 잊으셨다면 글꼴색에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확인 버튼, 이렇게 확인 버튼